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민입니다. 이번엔 Q4 이야기. Q4는 저희가 추천 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성능, 그리고 또 전기차로서의 파워트레인 같이 부분만 다뤘어요. 보조금 이야기 좀 하고요. 그런데 나머지 이제 옵션에서 차이 나는 것들은 실제로 이제 타보시는 분들이 정리하시면서, 이런 것들이 문제구나 해서, 상황 정리가 좀 잘 되지 않을까. 나름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가 다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소비자분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아우디 브랜드, 디자인, 이 차의 승차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서 살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분위기가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게 없어도 괜찮다, 저게 없어도 괜찮다, 심지어 드럼 브레이크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나씩 딱딱 집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디 Q4는요, 일반 모델이 있고 스포츠팩이 있는데, 일반 모델은 아예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이게 5,900만원 후반대인가요? 5,990인가? 그렇죠?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상온 전비와 겨울철 전비 대비로 해서 70% 이하로 내려가면 보조금을 아예 안 줍니다. 근데 딱 거기에 걸려요. 스포츠팩만 보조금을 절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전반적으로 엔트리 모델에서부터 상위 모델까지 아이오닉5, 아이오닉6 그리고 또 EV6보다 가격이 높은 프리미엄 전기차에 해당합니다. 물론 엔트리급이지만. 근데 이게 MEB 플랫폼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ID4랑 똑같아요. 동력 성능 204마력, 최고속도 160km 시속, 제로백 8초대. 그러니까 성능만 놓고 봐도 이거는 너무 부담감 없지 않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무슨 문제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리어의 이것도 드럼 브레이크예요. 전류는 디스크 방식이고요. 리어의 드럼인데, 드럼이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제동력이 좋습니다. 초반 제동력, 열만 안 받으면 제일 좋은 거예요. 열이 받으니까 문제예요. 뭐든지 열 때문에 문제인데, 열 제어하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이게 그냥 승용차에서 퇴출이 된 겁니다. 특히 어디에서 위험하냐면, 산길 내려올 때. 진짜 위험합니다. 이럴 때는 열 많이 받아요. 전기차에서 회생제동 때문에 괜찮다? 전기차가 보통 중량이 2톤 이상입니다. 아우디 Q4도 2.1톤이 넘어가요. 차에 드럼 브레이크를 집어넣는다고 회생제동만 믿고요. 이건 곤란해요. 그러니까 약간 크기를 줄인 디스크 방식의 좀 캘리퍼 면적이 좀 작아서 회생제동이 있으니까 그냥 요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찜찜하지만 그래도 그렇겠구나. 그러니까 열에 취약하진 않으니까. 근데 드럼 브레이크는 이 열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제기하시는 회생제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물리 브레이크를 해야 되는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산길 막 내려올 때 회생제동만으로 힘들거든요. 물리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드럼 브레이크 쪽에 열이 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열에 취약한 드럼 브레이크가 조금이라도 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서 사고로 이어진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점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ABS나 ESC 연동하고도 오류를 많이 일으켜요. 오류를 많이 띄우는 이유가 정밀한 제어가 어려워요. 드럼 브레이크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분진, 그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드럼 브레이크가 고장 안 난다. 디스크 브레이크는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녹 많이 난다. 드럼 브레이크도 고장 많이 납니다. 드럼 브레이크 아마 실린더 수리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정비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생각보다 취약하다는 걸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써보니까 이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퇴출이 되고 있는 거니까 이걸 다시 들고 나왔다. 드럼 브레이크 요 정도의 제동력을 실어 놓으려면 디스크는 뭔가를 많이 투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만한 제동력이 나오는데, 드럼 브레이크는 돈 얼마 안 들여도 처음에는 확 잘 쓰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소비자들이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놔도 불만이 없을 거야 라고 그래서 놓는 거예요.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거 가지고 서킷까지 가는 거 아니고 모두가 산길 타는 거 아니니까 문제 없을 거다. 실제로 통계 한번 내보고 테스트를 일상 도로에서 해보니까 문제될 확률은 회생제동으로 인해서 커브되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놓는 거죠. 소비자들이 이런 걸 알고 선택하는 건 문제가 없다. 알아. 싼 거 넣은 건 안 돼.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건 괜찮은데, 그게 어때서? 드럼 브레이크 어때서? 괜찮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퇴출돼서 안 쓰고 있는 걸 경차에도 이제는 곧 있으면 경차에도 모두 다 퇴출이 될 겁니다. 상용차 여기 지금 이 포토 EV의 기본이 드럼인데 이것도 곧 있으면 신형 나오면서 디스크로 바뀔 거예요.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우디에 이제 보조금도 못 받아서 6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런 프리미엄 전기차에 드럼을 넣는다. 이 소비자들이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평가할 때는, 이거 맞지 않습니다, 가격이. 적어도 이 정도 얘기는 하셔야 됩니다. 예, 그게 맞아요. 이건 더 논란으로 가져갈 이유도 없고, 이것도 얘기 계속 뭐 맞냐 아니냐 얘기하면 입만 아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전기차로서의 편의성도 너무나 떨어진다는 거죠. 사실 6천만 원부터 시작이니까 코나 EV, 니로 EV보다 대략적으로 2,500만 원이 비싸고요. 최고 사양의 모델은 거의 2배 이상 비쌉니다. 이 정도 되는 모델이 아우디 커넥티드가 없어요. 이 커넥티드가 없다는 것은 스마트폰과 연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충전이 얼마나 되는지, 현재 배터리 잔량은 얼마인지, 공조장치, 이거 굉장히 편하거든요. 여름철이나 겨울에 미리 공조장치 켜서 들어가면. 그 다음에 문 열림 닫힘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내연차 타시거나 이런 기능 잘 안 쓰시는 분들은 불편 안 하시겠지만 전기차 오너분들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충전이 얼마 남았는지 뭐 출발 전에, 차 타기 전에 그걸 체크를 해놔야 동선을 미리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장치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꿀이거든요. 이게 안 된다. 아니, 내연 자동차에서 되는 게 이게 안 돼요. 요즘 내연 자동차도 웬만하면 다 되거든요. 안 돼요, 이게.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걸 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도대체? 앞으로 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거 ID4하고 지금 Q4가 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Q4나 ID4나 같은 MEB 플랫폼인데, 앞서서 이제 ID4는 그래도 이건 보조금 100% 나온다고 하고, 뭐 가격적인 이점이 있다고 하니까 그냥 뭐 그래 뭐 그래도 드럼 브레이크는 좀 심했다 이렇게 다뤘는데, 이건 이제 프리미엄에다가 이제 Q4는요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통풍 시트도 없어요. 통풍 시트. 아니 무슨 예전에 그 독일차가 통풍 시트 없을 때, 3시리즈라든지 뭐 C클래스에 없을 때, 이때는 소비자들이 왜 이해를 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실 5 시리즈나 뭐 E클래스에서도요, 옵션이 좀 높은 모델에만 통풍 시트 있었고 막 그랬어요. 독일이 이제 통풍 시트가 좀 박합니다. 왜냐면 통풍 집어넣으려면 시트가 비싸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요, 동력 성능에 대한 이점이 확 실었습니다. 비클 다이나믹스, 경량화를 통한 운전의 즐거움이 이게 뭐 이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비교가 안 됐으니까 통풍 시트쯤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통풍 시트쯤이야. 아우디 Q4, 그 다음에 ID4 이런 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동력 성능은 코나 EV, 니로 EV 수준이고, 경량화는 더 안 돼 있고, 뭐 주행 즐거움? 글쎄요. 실내 공간은 휠베이스는 막 23cm 이상, 23.5cm i5와 비교하면 그 정도로 짧아가지고 좁고. 도대체 이점이 뭐냔 말이지. 성능적인 이점. 독일차로서의 차별화된 장점이 뭐예요? 그런데 통풍 시트마저 없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편의성도 떨어지니까 더 황당한 거죠. 아니, 여기에 통풍 시트조차 없으면 얘는 장점이 뭐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2열 열선 시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 가족들 태우면 겨울철에 처음에 좀 전기차 가뜩이나 이게 스마트 커넥티드도 없어가지고 미리 공조도 하기 어려운데, 당분간 열받아가지고 PDC 히터가 충분히 나와서 데워질 때까지는 덜덜 떨면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요즘 서라운드 뷰 없으면은 주차하는 데 힘들잖아요. 물론 뭐 그 후방 카메라든지 이미지 해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고급 오디오 없습니다. 본네트가 또 이렇게 소급소급 방식이 아니에요. 꼬챙이 방식. 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게 6천만 원부터 시작되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아, 좋습니다. 선택은 존중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저희는 절대로 호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니, 내 돈을 가지고 내가 만족해서 산다는데 누가 그거를 호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예, 사시는 거 존중하고 타고 다니시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디 Q4 저 스타일이나 저 주행감이나 저 승차감이 만족스러운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평가하는 사람은 비교 평가를 해야 되니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게 없네요, 이건 드럼이네요, 이거는 뭐 성능이, 동력 성능이 뭐 좀 요거밖에 안 되네요, 가격 대비 조금. 거기에다가 일상 영역에서 사용하기엔 충분,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뭐 드럼 브레이크 들어가는데 제동력이 잘 나오니까 아무 문제, 이것도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스마트 커넥티드, 아우디 커넥티드가 안 되니까 요즘 누가 스마트폰 연결해서 뭐 이거 하나요? 이것도 하시면 그건 곤란합니다. 선택에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건 없다, 안 되는 건 안 된다, 성능 떨어지는 건 떨어진다, 이렇게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차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마음에 듭니다, 이건 문제가 없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도 잘 듣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그럼 내가 선택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건전한 정보고, 이게 원칙적으로 순기능을 하는 그런 리뷰의 역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소 회전 반경이 5.1m다. 차선 2개면 돈다. 이건 기술력이다. 제가 볼 때는 그거밖에 안 나와요? 최소 회전 반경이? 포터2가 4.8m예요. 얘가 지금 제가 타고 있는 게. 무슨 수용차가 트럭보다도 못해? 같이 실험해보면은 얘가 훨씬 더 회전 반경이 작아서 이만큼 차이, 어디 보자. 30cm니까 원을 한 바퀴 돌면 60cm. 이만큼 차이를 내겠네요. 아니, 무슨 승용차 기술이 그밖에 안 돼. 포터 진짜 전 세계적으로 4.8m면은 얘가 기왕짱이겠네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러실까요? 에이, 그건 트럭이잖아. 구조적으로 그거는 최소 회전 반경이 잘 나올 수 있게 그런 구조겠지. 설마 그게 얘가 기술력이, 포터가 사골인데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맞아요. 그럼 반대로 아우디 Q4의 그 최소 회전 반경이 적게 나오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셔서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조가 그렇게 나오겠지. 에이, 그게 무슨 기술력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죠. 포터 제가 이게 4.8m입니다 했더니 구조적으로 그렇겠지 라고 의심을 한다 그러셨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기술력이 좋으면 안 되는 차니까. 제가 이게 최소 회전 반경이 4.8m니까 세계 최고의 기술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다들 비웃잖아요. 웃기잖아요, 그거는. 무슨 생각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건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아우디 Q4가 최소 회전 반경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기술력 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조향각에 의해서 최소 회전 반경은 결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요소가. 그 다음에 휠 베이스입니다. 그럼 조향각이 Q4가 왜 잘 나오느냐? 조향각이 잘 나오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드라이브 샤프트가 걸리면 안 돼요. 전륜차가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이 대부분 5.5m를 넘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5.1m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5.5m 밑으로 내리려면 대부분 후륜 구동 모델이 그래요. 전륜에 드라이브 샤프트가 안 걸리니까 조향각을 더 꺾기가 편한 거예요. 드라이브 샤프트가 꺾여 있으면 조향각 꺾기가 불편하잖아요. 껄끄럽잖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휠 베이스예요. 제가 이제 요즘 아이 교육 때문에 초등학교 전과정을 쭉 보니까 한 초등학교 6학년 정도면 이거 바로 알겠더라고요. 중학교까지도 안 갑니다, 이거. 그냥 산수입니다.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최소 회전 반경을 결정하는 굉장히 큰 요소입니다. 제일 중요한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그 휠 베이스 사이즈 때문에 조향각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조절을 하느냐? 우리나라 규정은 승용차가 6m, 최소 회전 반경 6m 넘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휠 베이스를 아무리 확장하더라도 그 6m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휠 베이스가 늘어나면 조향각을 어떻게 더 줘서라도 6m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아이오닉5가 5.99m입니다. 6m 살짝 안 되죠. 살짝 안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휠 베이스는 3m.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Q4가 4륜 구동일 때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앞에 들어가니까 최소 회전 반경의 후륜의 5.1m가 얼마나 늘어나냐면 5.75m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조향각을 계산하려면 최소 회전 반경의 휠 베이스를 넣고 분모를 역산해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산을 해내면 아이오닉5의 회전각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크게 나와요. 분자를 3m로 늘려서 Q4의 듀얼 모터 요 모델의 조향각을 계산을 해보면 최소한 회전 반경의 그 거리를 계산해보면 6m가 넘게 나옵니다. Q4 또 듀얼 모터를 넣으니까 또 기술력이 확 내려간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휠 베이스에 맞게, 그리고 또 이게 후륜인지 아니면은 듀얼인지에 맞게 그냥 제조사에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자동차의 스티어링, 그리고 최소 회전 반경,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정립된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에크먼 장터 스티어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개념 성립이 된 게 200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걸 기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그냥 이거는 설정 값입니다. 기술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이거 뭐
엔지니어들이나 아니면 그 정비하시는 분들, 메케닉 하시는 분들, 정비에도 이게 나와요. 너무나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걸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자동차의 특징, 자동차의 구조에 따른 그냥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규정이 이게 최소 회전 반경 얼마 맞춰야 되는 거야? 6m라 그럼 그럼 휠베이스가 이게 3m 나와야 되니까 조향각 요 정도 틀고 그냥 5.99m 이렇게 맞추면 되겠다 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더 줄일 수 있으면 좋잖아. 그럼 유턴할 때 좋잖아. 좋죠. 근데 이게 환경적인 요인은 많이 기인 합니다. 유럽은 최소 회전 반경이 크면 소비자들이 불편해합니다. 도로가 너무 좁은 도로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유럽 다니다 보면은 그 좁은 길 빠져나가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유턴도 넓지 않은 길에서 한 번에 하면 좋은데, 이런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을 그래서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줄여서 불편을 안 주려고 자동차 회사들이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제품 출시를 하는 겁니다. 포토가 최소 회전 반경이 워낙 적으니까 이게 너무 편리해가지고 이 편리함을 포기 못한다. 이게 캐버버 방식이지만 위험해도 그래도 이거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그 같은 이유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냥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죠. 대충 도세요. 회전 반경 너무 줄여봤자 뭐 그게 딱히 뭐 쓸모 있나요? 이런 분위기거든요. 소비자들도 회전 반경이 작아? 뭐 그러면 그런가? 뭐 이래요. 아니 뭐 뉴턴할 때도 많고 뭐 차 돌릴 때도 많은데 공간이 충분한데 별로 불편 못 느끼거든요. 불편이 못 느끼니까 보통 미국 차들 보면은 대략 6m 가까운 차들 많아요. 모델 Y가 6m가 살짝 넘어요. 6.05m인데 예. 그럼 이건 뭐 기술력 부족인가요? 테슬라가 이거 기본도 모르고 차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들은 또 없거든요. 현대가 회전 반경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테슬라가 이렇게 나오면은 미국이라서 땅이 넓어가지고 회전 반경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딱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이렇게 깊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Q4의 회전 반경이 작다? 네, 그거는 그냥 후륜 모델이다. 휠베이스가 워낙에 짧으니까 이게 2.8m도 안 나오잖아요. 2.7m대면은 소형차예요. 근데 전장은 준준형에 해당하는데 그 공간 제대로 못 뽑아놨어. 휠베이스가 그 모양인 차가 거기다가 또 앞에 드라이브 샤프트도 없고, 더군다나 또 유럽에서 개발된 차니까, 유럽에 좁은 길 많이 다니려면, 많이 줄여놓으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5.1m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다 또 앞에 드라이브 샤프트만 하나 딱 들어가니까 5.75m로, 아이오닉5에 비해서 큰 차이가 안 나요. 휠베이스를 아이오닉5로 Q4를 늘려버리면, 그 상태 그대로 조향각 그대로 6m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세팅 문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해보면, Q4는요, 드럼 브레이크가 그 가격에 들어갔다라는 것도 이해 못하는 거고, 아우디 커넥티드 스마트폰으로 뭔가 조작을 해서 설정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웃기는 거고, 200마력, 204마력밖에 안 되고 최고 시속 160km죠. 그 다음에 제로백 8초대. 이게 일상 영역에서 뭐 실용적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다른 경쟁 모델과 상대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이거는 가격 대비 제값을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풍 시트, 프리미엄 오디오, 뭐 이런 2열 열선 시트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건 뭐냐 도대체. 뭘 보고 사야 되는 전기차냐 도대체가.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저희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차가 괜찮다. 이 스타일과 뭐 아우디의 역사, 아우디의 뭐 브랜드 밸류, 그리고 또 아우디가 담아내는 뭐 승차감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러면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드럼 브레이크는 제동력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몇 번 밟아보고 문제 없는데요. 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겁나는 게 아우디가 그래서 다른 브랜드 따라할까봐 겁나. 아우디도 그래서 저렇게 잘 팔리고 우리도 야 드럼 넣어보자. 이 분위기 한번 타보자. 갔어. 이러면 또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와 한번 비속 한번 쓰겠습니다. 골 때리는데.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